한 달 학원비 장학금으로 주나? 들었지? 1등급 니네 2명? 몇 명? 몇 명이요? 2명일걸요. 2명. 하지만 할 수 있지. 여기서 2명 다 나오자. 자, 신철아, 1등급 장학금 받는다는 얘기 들었지? 네, 들었어요. 그렇지. 여기서 2명 나오면 되지. 자, 얘들아 할게. 자, 우리 오늘은 몰롱도부터 먼저 할 건데 25페이지 갈게. 25페이지. 자, 몰롱도 가기 전에 우리가 설탕을 이라고 한다면 설탕을 뭐라고 해? 설탕을 용질. 그치? 물은 용매. 자, 얘가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만들어진 설탕물을 용액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먼저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데 퍼센트 농도는 공식이 뭐냐면 뭐야? 얘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해서 얘는 질량이거든. 분모 분자가 둘 다 질량이야. 자, 그래서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인데 이게 그냥 백분율처럼 생각하면 돼. 질량 백분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설탕물이야 한다면 이 의미는 전체 용액 중에서 20%가 용질의 질량이야. 이런 의미야. 전체 용액 중에서 20%가 용질이야. 근데 정확하게는 질량이 20%야. 이런 의미거든. 자, 그럼 봐봐. 이 숫자를 그대로 갖다 쓰려면 우리가 이게 퍼센티지 처리한 거기 때문에 용액을 100g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용액 100g 안에 이런 느낌이거든. 자, 그러면 용질이 몇 g어치 있다? 20g어치 있어. 자, 20g어치 설탕이 들어있어. 자, 그럼 봐봐. 얘 전체 100g 안에 20%가 설탕이야 하는 의미인 거지. 됐어? 자, 그런데 내게 100g이 아니라 만일 200g어치 있다. 자, 그럼 설탕이 몇 g어치 있다? 40g. 비례식처럼 생각하면 돼. 됐어? 자, 쌤이 주스를 가지고 왔어. 주스. 20%짜리 설탕물 주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쌤이 100g 중에서 자, 50g을 신철이한테 덜어줬어. 자, 그럼 절반 덜어줬어. 자, 그럼 설탕은 절반. 몇 g 간다? 10g 간다. 자, 그때 맛은 변해 안 변해? 내가 덜어준다고 해서 맛이 바뀌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농도 파트에서는 덜어주는 문제가 있고 물 타는 문제가 있는데 덜어줄 때는 농도는 똑같은데 얘가 절반 덜어주면 용질도 절반. 비례식으로 생각하면 돼. 되겠지? 자,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질량이 들어가는데 질량은 사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 자, 그래서 가장 얘가 뭐 온도가 바뀌어도 값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이 숫자 자체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용액에서 질량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 그래서 전체 컵제로 비커의 질량을 같이 측정했다가 나중에 비커 질량 따로 측정해서 빼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화학자들이 더 좋아하는 농도는 사실 몰농도야. 자, 몰농도라고 하는 건 기호로 라지 M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는데 단위가 몰 퍼 리터. 얘를 기호처럼 그냥 라지 M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몰농도거든. 되겠어.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이게 단점이 아쉬운 점이 아까 질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몰농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체는 열팽창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같지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져. 그러면 같은 용액인데 농도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수능에서는 다 25도로 나와. 그래서 별 상관없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도 물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얘는 온도가 달라지면 농도가 같은 애도 바뀔 수 있다. 이게 단점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자,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돼. MV 하면 몰수를 계산할 수 있지.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화학식량 계산할 때는 제일 많이 나왔던 공식이 몰수 계산할 때, 자, 질량이 나오면 뭘로 나눠라? 분자량. 1몰을 질량으로 나눠라. 그래서 얘가 분자량분의 질량. 이게 제일 많이 몰수 계산하는 공식이었어. 자, 그런데 몰농도 파트에서는 몰수를 계산하는 또 다른 공식이 나오는데, 얘가 부피를 리터 단위로 집어넣으면 얘가 몰 이렇게 나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문제에서 대부분 많은 문제들은 리터보다 밀리리터 단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얘는 미리몰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리몰. 그래서 특히 중화 반응할 때는 리터째 실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전부 다 밀리리터로 나오거든. 자,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려고 하면 소수점 계산할 때 산수 실수가 많이 나와, 생각보다. 자, 그래서 둘 다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리터가 더 편할 때는 몰로 가지만 대부분 사실 밀리리터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면 미리몰. 자, 그럼 미리몰은 마지막에 고치는 거야. 문제에서 내신 문제는 몇 몰이니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 자, 그러면 마지막에 10-3제곱몰 이렇게 끝에 고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 25페이지 거기 바닥에 보면은, 자, 끝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3번. 자, 거기에서 아까 했던 단점, 몰농도의 단점은 액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해. 열팽창해. 자, 그래서 농도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용질의 몰수는 MV.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됐어?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볼게.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가 요즘은 이 몰농도도 거의 준킬러 정도까지 올라서고 있거든. 막 혼합하고 썩고 물 타고 난리가 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0.1 몰농도짜리 20ml 용액이 있다라고 할게. 자, 물 타서 얘를 200ml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이 아침에 커피를 주문을 하다가 실수로 에스프레소를 주문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20ml 0.1 몰농도짜리 커피가 온 거야. 자, 그럼 받아서 사약 같아. 자, 얘를 물 타자. 그래서 물 탔어. 자, 물 타는 문제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농도가 어떻게 돼? 농도가 희석돼. 그치? 자, 아까 그냥 덜어줄 때는 농도가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물 타는 문제는 농도가 바뀌는 대신에 이번엔 어떠냐면 용질의 몰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입자가 3개 있었다. 자, 그럼 물만 탔기 때문에 얘가 물 탄 이후에도 커피 입자는 3개로 똑같아. 이런 관점이야. 자, 그래서 물 타는 문제는 용질의 몰수가 변함이 없거든. 자, 그래서 제일 빨리 푸는 경우는 요거야. 지금 부피가 몇 배 늘었지? 이렇게 생각해. 부피가 몇 배 늘었지를 알면 농도가 얼마 희석됐지? 요걸 알 수 있거든. 자, 부피가 지금 20ml에서 200ml로 몇 배 늘었어? 자, 부피가 10배 되면 농도는 몇 배겠다? 10분의 1 되겠네. 자, 그럼 X는 얼마? 0.01 몰농도야. 이렇게. 됐어? 자, 몰농도 공식은 외워야 되지. 자, 지금 외우자. M은 V분의 N. 이렇게 되는데, 자, 물 타는 문제는 그냥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부피와 농도가 반비례 관계야. 이렇게 접근하면 제일 빨리 푼다. 됐어? 근데 요즘은 얘가 난리가 나거든. 복잡하게. 자, 그러면 복잡한 문제들은 용질 입장으로 가는 거야. 용질 입장.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건데 얘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불편해. 그런데 이제 막 희석했다, 섞었다, 다시 덜어냈다 난리가 나는 경우는
차라리 용질 입장으로 가면 제일 안전하거든. 자,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물 타기 전 커피 입자가 3개 있으면 물 탄 이후도 커피 입자는 3개야. 이렇게 전몰수와 후몰수가 같아 하는 입장인데 이때 몰수를 전부 다 농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하는 거야. 얘를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 얘는 바로 곱해 그냥 몇 미리몰. 얘는 2미리몰. 자, 리터로 굳히지 말고 미리리터면 그냥 2미리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위도 굳이 쓸 필요 없어. 전몰수는 그냥 2미리몰. 자, 후몰수도 얘 몰수를 다 농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 몇 x? 200x. 자, 그러면 x는 100분의 1, 0.01 몰 농도. 되겠어? 자,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그냥 전몰수는 후몰수랑 같은데 그 몰수를 다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렇게 미리로 가도 되나? 할 수도 있어서 쌤이 보여줄게. 얘가 지금 미리몰이고 얘도 미리몰이야. 그러니까 단위가 미리를 쓸 거면 다 미리로 통일만 잘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미리가 약분이 되거든. 약분이 돼서 단위는 결국은 몰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지금 대부분 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 자,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때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질의 몰수를 몰 단위로 많이 쓰면 얘가 부피가 지금 몰 단위 부피를 리터 단위 이렇게 하면은 요게 라지 M으로 몰 농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건 뭐냐면 얘를 미리몰로 계산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누는 게 미리리터로 나눈 거야. 자, 그러면 미리몰을 미리리터로 나눠도 미리가 약분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답은 똑같아 어차피. 그래서 굳이 리터로 고쳐서 돌아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우리는 미리리터가 나오면 일괄되게 그냥 미리를 같이 쓴다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얘를 혼합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제 혼합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를 여기에서 자, 0.2 몰 농도 30ml 이 A와 B를 섞었어 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후는 부피가 더해져서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몇 밀리리터? 50ml. 얘를 C라고 할게. 당연히 혼합하면서 농도는 바뀌어. 됐어? 자, 그러면 얘도 A하고 B가 전몰수. 혼합 이후에 후몰수가 같다. 됐어? 자, 그러면 얘 전몰수는 몇 미리몰? 2. B 전몰수는 6. 얘 몰수를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속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주원아 괜찮아? 50x. 됐어? 자, 주원아 답 x는 몇 분의 몇? 50분의 8. 이렇게 되니까 0.16 몰 농도.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출이 어려워지면 막 덜어내고 썩고 다시 가져가고 난리가 나거든. 그럴 때는 계속 여기 용질 몰수가 몇 몰이지? 몇 몰이지? 그걸 미리리터 단위로 쓰면 그냥 몇 미리몰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어? 자, 대신 이제 언제만 좀 조심하면 되냐면 우리가 질량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가 단위가 몰 단위가 들어갔어. 그래서 만일 질량을 몇 그램이니 이렇게 계산해야 될 때는 여기를 몰로 고치면 돼. 1m몰은 1000분의 1몰 이렇게 고쳐서 질량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아니다 왼쪽 페이지에서 밑에 자,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 만들기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요게 앞부분에서 실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도구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도구. 자, 얘는 자,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 하면
얘가 농도가 정확한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실 4단원 갔을 때 우리가 중화반응 실험을 할 때 대체로 산에다가 저 염기를 집어넣을 때 저 농도를 아는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미지의 산의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들을 해. 자, 그러면 실험실에 보통 표준 용액을 만들어 놓거든. 자, 표준 용액은 뭐라고? 농도가 정확한 용액. 0.1 몰농도면 0.1 몰농도로 얘를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놓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봐봐. 요 숫자를 그대로 쓰려면 우리가 몰농도는 아까 단위가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저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올 때는 용액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용질이 몇 몰어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0.1 몰농도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용액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용질이 0.1몰어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원래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 자, 요거는 단어를 하나 외워놔. 자,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 눈금이. 얘는 딱 용량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1리터 부피 플라스크야 하면은 내가 아는 눈금은 1리터 조금만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1리터 부피 플라스크야 하면은 아, 나는 용액 1리터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만일 문제에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야 하면은 나는 1리터 못 만들어. 내가 아는 눈금은 500ml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절반으로 다운시켜야 되는 거지. 자, 500ml는 몇 몰어치 있어야 된다? 20분의 1몰이라고 쓸게. 되겠어? 자, 우리 책에는 지금 1리터가 나와 있어서 쌤이 1리터로 그냥 쓰자면, 자, 눈금이 하나만 있어서 딱 정해진 용량만큼만 내가 표준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의 특징은 얘가 뚜껑이 있어서 흔들어서 섞을 수 있어. 그래서 둥근 바닥 플라스크랑 달라. 얘는 눈금 하나 있고 뚜껑이 있어서 흔들어서 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을 했어, 지금. 자, 용질이 0.1몰어치 필요해. 지훈아, 눈 감고 어떻게 듣지? 눈 뜨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잠시만, 저게 과연 눈 뜬 거라고 생각해? 신철아, 눈 떠 보여? 지금? 반은 감겨 있는데? 아니야, 졸려 보이는데? 절반 정도 감긴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 컨디션? 진짜? 자,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자,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 42야.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 자, 그러면 자, 얘가 용질이 0.1몰. 비례식 생각하자. 자, 1몰이 몇 그램? 수산화 나트륨은 40g. 자, 내가 필요한 건 0.1몰. 그럼 몇 그램? 4g. 자, 그럼 4g 수산화 나트륨을 재서 보통은 비거 같은 데다가 한 물을 대충 한 100ml 넣어서 얘를 녹여. 그래서 막 녹여주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옮겨야 되는데 이게 표준 용액이라는 정의 자체가 농도가 정확한 용액이라고 했잖아. 이게 옮길 때 흘리거나 튀기거나 해서 오차가 발생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깔때기에다가 유리막대로 쫄쫄쫄쫄쫄쫄 흘려 넣어줘. 한 방울도 튀기지 않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묻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깔때기에 묻은 애. 다 헹궈서 다 집어넣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세 번째 그림 봐봐. 자, 유리막대로 쫄쫄쫄 하는 이유는 튀길까 봐. 쫄쫄쫄 넣어주고. 자,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식기병이라는 건데 증류수로 다 헹궈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는 부피를 대충 측정해도 돼. 왜냐면 이거 씻어주는 과정에서 부피가 다 대충 되는 거니까 한 절반 정도 찼다라고 할게. 자, 그리고 나서 1차로 뚜껑 닫아서 한번 여기서 보통 흔들어줘. 다시 골고루 섞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물을 더 채우는데 최종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될 때까지 물을 채워주면 이게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 되겠어. 자, 만일 문제에서 물 1리터. 자, 수산화 나트륨 4g 넣었어. 자, 그럼 표준 용액 0.1 몰농도 표준 용액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런 게 내신에서 장난치면서 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최종 용액이 1리터가 돼야 되지. 물 1리터에 수산화나트륨 4g 뭐 그 부피 얼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도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해. 그래서 반드시 최종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몰 농도하고 퍼센트 농도 변환 공식이 나오거든. 자, 얘는 쌤이 증명을 해봤자 자더라고. 그래서 결과만 할게. 자, M은 자, 제일 마지막에 식이 있어. N분의 10AD 이렇게 이미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쌤이 수업해보니까 A가 뭐예요? 이렇게 자꾸 질문이 나와서 쌤은 얘를 퍼센트 농도야 이렇게 바꿔 넣을게. 자, 그래서 M은 N분의 10%D 지금 외울 거야. M은 N분의 10%D 자, 다행히 얘네 둘은 자리 바뀌어도 답이 똑같아. 헷갈려도 괜찮아, 자리가. M은 N분의 10%D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1분 줄게. 여기까지 암기. D가 밀도예요. 미안. 먹어도 돼. 먹고 싶은데. 근데 신철아, 수진이도 밥을 안 먹었다네? 와.